윤석열 이제 하다하다가 수구, 독재, 적폐 시대의 검사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윤석열이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로만으로는 본인이 살 국리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지금껏 언론들이 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본질을 호도해주며 이 뒤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었지만 이게 얼마 못 간다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겠죠. 오늘은 이 기덕이 언론들에서 또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국가와 검찰을 위한 길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윤석열이 전직 그 검찰총장들과 법조계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기가 차가지고 웃음이 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국가와 검찰을 위한 길, 모든 국민들은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자신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계획되었던 사건들, 특히 가족과 이 자신의 범죄 혐의점들을 무마시키려고 이 헌법을 뒤흔들고 검찰 조직을 뒤흔들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본인이 그만두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두고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거, 그게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길이겠죠. 그리고 언론들도 헛소리를 좀 그만하고 워딩을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 국가와 검찰을 위한 길 어디입니까? 이런 내용의 제목이 아니라 한동훈을 구하는 길, 내가 법망을 피해가는 길 어디입니까? 이게 정확한 기사 제목이 아닐까요? 오늘도 이 기덕이들의 윤석열 쉴드 쳐주는 제목들로 기분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때문에 기분이 좋진 않지만 이 윤석열에 대한 내용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검찰총장의 항명, 이것은 정당한 이의제기인가? 이것과 그리고 두 번째, 검언유착 사건의 그 그림을 윤석열이 직접 그렸을 가능성,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검찰청법 제7조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이의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 저쪽 극우 집단들에서 써먹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검찰청법의 내용은 검찰청 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그런 이의제기 조항이죠. 또한 이 조항이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 아니고 대검 예규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상위기관인 법무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물론 이 상급자가 위법하고 부당한 어떤 지시를 하는 것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법령을 준수할 공무원의 본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누군가요? 윤석열 본인이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이 지휘는 수사를 가로막는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 검언유착 사건에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윤석열이 관여를 하지 말아라, 수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라는 지휘로서 결코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모두가 아는 상식선의 이야기일 겁니다. 매우 부당한 수사 개입을 하는 것도 역시 이 윤석열 본인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런데 윤석열이 이런 상식선의 이야기를 모르면서 전국지검장을 모아다가 회의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자,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아주 내밀한 이 수사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조력을 해왔다라는 이 정황이 아주 명백하고, 이것이 심지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의도가 드러난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윤석열이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애초에 이 그림을 윤석열 본인이 그렸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그러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공정성에 대해서 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봤습니다. 별장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한겨레 기자를 고소했던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어찌 보면 이번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은 관여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피했어야 마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본인이 연관되어 있다고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정도만으로는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조국 전 장관 매장시키려고 억지로 끼워 맞췄던 황당한 사건들 중에서 특히나 유재수 감찰 무마를 위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짚어보면요, 더 확신이 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할 때 정말 핵심 증거가 되었던 것이 바로 박형철의 증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박형철이 분명 검찰 조사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시키려고 직권남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막상 재판에 들어가고 나니까
감찰을 시작하고 감찰을 마무리하고 마무리된 감찰 내용을 이 관련 기관에 이첩시키는 것은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라고 갑자기 증언을 뒤바꿉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민정수석실의 이 감찰은 강제 권한이 없다 보니까 감찰 대상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감찰을 이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유재수가 감찰에 응하다가 어느 순간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민정수석실에서는 감찰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박형철은 이를 알면서도 조국 전 장관의 불리한 증언을 했다가 막상 재판에 들어가서 이 말을 바꾼 걸까요? 이거 의외로 간단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박형철, 윤석열과 아주 가까운 사이의 인물이라고 하죠. 이 박형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뒤에 대검찰청 공안 이과장,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 이 공공형사수사부장을 거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담당했었는데 이때 윤석열하고 같이 국정원 댓글 수사에 함께 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단지 일을 같이 했다가 아니라 주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다른 검사들보다 유난히 좀 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형철은 분명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했을 거겠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고 그렇게 기소가 이뤄졌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종료할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박형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렸던 게 결국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처벌로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박형철도 그 결과에 가담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 죄를 뒤집었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박형철이 윤석열한테 배신을 당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 조국 전 장관에게 이 뒤집어 씌우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자기도 함께 처리될 것이라는 걸 인지하고서는 증언을 바꾼 것이라는 어떤 짐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 검찰이 직권남용에 대한 그 어떠한 입증도 해내지 못한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박형철이 바득바득 우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겠지만요.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측근이든 나발이든 간에 내치는 것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다. 꺼리낌 없이 자신의 왼팔, 오른팔 이걸 자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검언 유착 사건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가 짜고 쳐가지고 아무 죄 없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누명을 씌우려다가 이 검언 유착이라는 이 역대급 범죄 계획이 들통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껏 왼팔, 오른팔 잘라냈던 것과 동일하게 한동훈과도 이 손절을 하고 자기 갈 길 가는 성격의 사람인 것인데 윤석열이 무리해서라도 이상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검언 유착이 윤석열 본인이 직접 계획하고 지휘했던 사건임이 아주 분명하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리한 행보가 눈에 띄게 늘었던 조국 전 장관을 향한 무리한 수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유시민 이사장님이 이 알릴레오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조국 전 장관님을 임명하자 이 윤석열이 정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 절대 안 된다고 수차례 알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통하니까 윤석열이 했던 짓이 뭡니까? 수사팀을 구성해서 조국 일가를 진짜 싹 털었습니다. 청문회 중간에 이 정경심 교수님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하기도 했었죠. 윤석열이 이처럼 황당한 짓을 한 그 이유는 뭘까요? 분명 아내 김건희가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좀 짐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김건희에 관련해 무엇인가 알고 있었던가, 또는 검찰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는 조국 전 장관이 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검찰을 털다 보면 자신의 일가와 자신의 범죄 혐의점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든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본인이 매장당하기 전에 먼저 매장시켜버리자라는 판단에서 시작되었을 어떤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제일 큰 어떤 가능성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이 이 검찰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는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지극히 사적인 이 본인의 욕심과 그 욕심의 결과들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이제는 사실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한동훈과 채널A의 검언 유착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과 기덕이, 윤석열과 적폐 정치권의 유착 사건이다. 이렇게 사건의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멤버십 가입해주신 15분 희방님, 윌리원더님, 일라리오님, 문은주님, 이은동님, 최정식님, 홍길동님, 용이스님, 와아쭈님, 서채수님, 여명희님, 더민주, 열린민주는 한가족님, 요미요미님, 안진아님, 김정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입자분들께서는 더보기란에 이메일로 연락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 시사발전소의 경제적 사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멤버십 가입과 이 후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